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소위 좌파라고 하면은 이렇게 크게 우리 근현대사를 보는 시각을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민족주의적 사관, 민족 우선주의로 보는 겁니다. 민족 우선주의로. 그러니까 민족성을 강조하는 역사적인 어떤 인식 사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성입니다. 국가주의, 국가성을 우선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사관,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문명사적으로 보는 건데, 이 세 번째 문명사적으로 보는 시각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아직 뭐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 근현대사를 좀 민족주의적 사관으로 보면, 그러니까 민족 우선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일제 식민지 시기, 특히 이제 반일 이제 청산, 특히 친일파 청산이라든가, 당시 일제 시기에 우리 민족을 어쨌든 식민지화한, 특히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이고, 또 이제 분단 정부, 왜 좌우합작 노선에 근거해서 통일 정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왜 이승만은 남한의 단독 정부를 주장해서 분단 정부를 세웠느냐? 뭐 이런 이런 좌우합작 실패의 어떤 이런 책임, 또는 이 과정에서 이승만에 대한 혐오, 뭐 이런 것이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거죠. 민족 우선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또 6.25 전쟁, 북한의 6.25 전쟁에 대한 책임도 어쨌든 민족 내부의 동란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회피하는 겁니다. 이 민족주의적 사관으로만 보면. 그래서 6.25 전쟁의 책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4.19라든가 5.18이라든가 뭐 어떤 87년 6월 항쟁이나 또 촛불시라든가 그리고 이런 이제 이런 어떤 이 문제는 어쨌든 그 민족주의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이제 주로 이런 어떤 시민 항쟁, 또 시민들의 저항, 이제 이런 걸 이제 차장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대화라든가 산업화는 또 좀 외면하고, 또 부차시하고, 또 이제 민족 문제를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남북 합의라든가, 이런 어떤 민족 공조,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민족주의 사관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이제 늘 인식되고, 예세 배기역이라든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상적인 어떤 통일론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고, 북한 핵에 대한 문제도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우리 결국 통일되면 우리 민족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심지어 극단적인 논리까지도 이제 동원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국가성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고로 역사 인식을 하게 되면은요, 주로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사회 우파적 사고인가, 그건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일부 지금 이제 소위 우파적 그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제 역사적 이제 사관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국가의 정체성, 국가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사실은 뭐 우리 대한민국이 성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좀 별개로 치더라도 1948년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건국의 의미를 특별하게 이제 보는 거죠. 국가성을 중심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당시 제정됐던 대한민국 헌법, 그러니까 소위 자유민주 헌정에 대해서 그 가치를 당연히 높이 보고 이것을 국가 정체성으로 확고히 하고 있죠. 이런 역사 인식은.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당시에 그 뭐 친일 청산과 공산주의 이협이라는 당시 해방 이후에 48년 전후로 해한 당시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신정부의 그런 큰 과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친일 청산,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한 친일 청산에 대한 그 어떤 요구와, 그리고 당시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화되고 49년대 동구권이 다 공산화되고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으로 인한 그 공산주의 이협, 이 두 가지가 48년, 49년 당시 정부의 가장 커다란 어떤 선택의 딜레마였는데,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떤 6.25 어떤 전쟁이 발발하고
결국 이제 국가성을 중심으로 한 이들 세력은 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붕괴하기 위해서 침략한 북한의 어떤 공산 세력은 결국은 적이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더 부강하게 만든 산업화, 근대화나 어떤 이런 산업화 과정, 이것들이 이 산업화의 성과를 당연히 부각하는데, 역사적으로 인식하는데 좀 크게 좀 방점을 좀 두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북한 정권의 붕괴라든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어떤 친북 주사파를 척결하겠다는 거라든가, 뭐 한미 공조가 우리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한미 공조가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든가, 뭐 북한은 뭐 개혁 개방이라든가 북핵을 저지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어떤 주장들은 결국 대한민국 우파의 어떤 국가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 인식에 저는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제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족성과 국가성의 어떤 대립의 역사 인식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좌파와 우파의 어떤 그동안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어떤 반일? 그 반일 의식.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에 그 일제 식민 시기에서의 그 반일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한 그 어떤 반일 인식, 그리고 식민 지배에 대한 어떤 증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좌파 우파 불문하고 저는 동일하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논쟁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좌파는 저항적 민족주의 중에서 저항적 민족주의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파는 국가성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 이건 이해가 되는데 왜 양자의 공통점이 반일이에요? 그동안 나타났던 저는 우리 사회의 이렇게 현상에서 실제 반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최근에는 그 한일 어떤 공조에 대한 어떤 우파 정부의 그 시각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이게 대표적인 여론 조작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1917년생이고 어머니가 31년생이셔. 일제 시대를 생생 경험하신 분인데,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는 일제에 대한 그 나쁜 감정을 거의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1970년대에 내가 아버지하고 쭉 얘기를 해보면 옛날 얘기를 쭉 하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일제 시대에 뭐 순사가 어땠는지 그런 얘기도 해.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배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1970년대에 감정적인,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1970년대 이전의 어른들은 정치적인 반일 감정을 나는 안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네. 감정적이,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조직한 집단은 해전사라고. 해전사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일본 문제들이 아주 감정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주사파가 그런 게 아니라 주사파는 85년, 6년, 7년에 나는 반일운동을 해본 일이 없어. 반미지. 그런데 이게 90년대 초반에 독도나 위안부 같은 거를 끌고 들어오면서 나중에 감정적인 반일로 확산된 거라고.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설사 우파들이 반일 감정을 좀 갖고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게 무슨 정치적 반일이다, 역사적 반일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내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죠? 네. 그리고 그 이건 뭐 이게 국가성은, 민족주의라는 건 이건 내가 볼 땐 허구 이념이야. 왜냐하면은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고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쭉 팽창을 하든 간에, 그 옛날에 그 임수경이나 그 누구지 문익환 목사가 막 그다음 김구가 했던 건 뭐냐면은 존재하지 않는 민족을, 존재할 수 없는 민족을, 그러니까 통일 정부, 조국 통일이라는 기점 아래, 그러니까 남한의 국가성을 파괴하려는 반체제 이념이라고 이건. 그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좌파와 우파에서 우파는 국가성인데 그 국가성에 대한 자기의 어떤 신념 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고, 좌파는 실현될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 관념을 가지고 그 좌파 이념을, 아니, 우파 이념을 깨버린 건데, 이게 완전히 본말이 전도돼서 지금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적으로 통일 정책하는 거 보면 존재하지 않는 어떤 허구잖아. 막 무슨 뭐 발전소가 어땠느니 뭐 이딴 얘기를 하는 거는, 쌍방울도 뭐 이 하는 걸 보면 저게 무슨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와의 계약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터무니없는 생각들 막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뭐 그렇게 되는 생각이고, 1번 문제가 약간
이렇게 논쟁을 해야 재밌을 것 같아서 네네. 끼어들었어요. 좋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좌파와 우파의 중요한 대립 지점이 어쨌든 일제 그 최근에 역사 논쟁으로 이제 비화된 건 뭐 식민지 근대화론을 뭐 필두로 해서 어떤 일제 시대의 일제 시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뭐 여기에 이제 좀 논쟁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북한. 이제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좌파적 사고를 하는 그 합리적인 학자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북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뭐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북한을 어떻게 보고 향후 통일의 과정에서 뭐 북한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대립점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얘기한 제가 문명사적인 시각. 결국 이제 인류 문명사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한번 보자. 최근에 근현대사를 한번 보자. 단지 민족 문제라든가 국가성의 문제를 좀 떠나서 문명사적 시각으로 보면 일제 식민 시기는 결국 그 인류 역사에서 어떤 불가피하게 과학 기술 혁명에 의한 그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결국 제국주의 시대가 출현한 거 아닌가요? 그죠? 이 제국주의 시대가 출현하면서 결국 제국주의 국가와 이 제국주의에게 지배를 당한 식민지 국가가 생겨났던 거죠. 거기도 불행히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은 어쨌든 식민 국가가 이제 된 거고, 식민지가 된 거고요. 결국 이제 우리 스스로 식민지 국가가 당시 됐던 역사적인 과정에서 얻을 교훈과 그리고 이런 제국주의적 만행에 의해서 저질러진 우리 문제의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문명사적 시각으로 좀 들여다보면 좌우 간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대립보다는 뭔가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또 역사적으로 교훈으로 같이 남길 수 있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서로 합의되지 않을까 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북한은 사실 뭐 지금 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전체주의적 그러니까 결국 지금 21세기 지금 이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기초로 한 이런 자유주의 특히 자유민주 국가에서 결국 용인할 수 없는 20세기형 전체주의 국가이고 그리고 세습하고 있는 독재국가 아닙니까? 지금 민주주의 국가 중에 이렇게 그 3대가 세습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제 이건 저기 봉건주의 시대 왕권을 가진 나라들 뭐 이제 이런 어떤 수준의 나라를 문명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건 인류 문명사에서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라든가 북한의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자유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번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문명사적 시각에서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토하고. 네, 내가 볼 때는 문명사적 시각이 향후 강력하게 부상될 가능성이 높은 게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91년 이후에 그 경제가 세계화돼 있었잖아. 네. 근데 이걸 미국이 지금 강력하게 끊어버리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여기하고 중국, 루이시아시아 대륙, 러시아, 중국, 북한 뭐 이런 나라를 끊어버리겠다는 거니까 다시 진영과 진영의 대결인데 지금 얘기했듯이 자유주의 진영과 그다음에 뭐 전체주의 진영으로 갈린다면 이건 현 시대가 그런데 네네. 그러니까 문명사가 말이 되는 상황이고 난 이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당연히 시대는 문명사가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여전히 40, 50대가 민족사 뭐 이런 거를 갖고 있어. 그래서 국익이니 실용주의니 있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20대의 의식 동향이야. 20대가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5년까지가 동아시아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동반 성장이었다면 2010년대 이후에 급격히 반중으로 돌아 한국이. 네. 중국을 딱 보니까 쟤네들하고 같이 살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의 진원지가 20대거든.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386이 반미하듯이 20대가 이건 내가 볼 때 조금만 불만 지르면 완전히 그냥 반중으로 돌 것 같은데 반중으로 돌면서 이게 한국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지정학적 문제와 결합되면서 전체적으로 한국이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저기로 돌 것 같아.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이 문명사로 돌 것 같아. 그래서 네. 역사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해 버리는 거지.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저기 뭐 갑오 농민 전쟁 같은 농민 농민 아저씨들 뭐 이게 뭐 무슨 되도 않는 싸움하는 거 그게 막 그냥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열심히 배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문명사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주사파이긴 했지만 편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옛날에 2006년도 해방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파는 그냥 그 뭐지 주장만 있잖아 주장. 근데 얘네들은 논리적으로 구성해 버리는데 상당히 그때 많이 설득됐어 난.